네, 경희 비례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파폐상 습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장미색 비강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색 비강진은 급성의 염증성의 질환입니다. 서양 의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희 한의원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의 저하로 또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상승되는 과정에 있어서 염증이 발생된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장미색 질환 또한 사진을 보면서 그 증상을 분석하고 또 치료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26세의 여성분인데요. 지금 등이라든지 무릎 쪽에 염증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발적 현상, 또 약간의 홍반을 띤 구진, 그 다음에 약간의 피부 건조증과 또 인술, 미세한 각질들이 서서히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급성의 질환들은 인술 각질이 좀 빨리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 또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간다 그랬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심부 온도의 저하는 세포의 손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의 조절 중추인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되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이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 열이 확 쏠리게 된다.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 염증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서 인술과 그 다음에 각질, 가려움증, 또 홍반성의 구진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장미색 비강진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형적인 장미색 비강진의 사진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크게 이 홍반이 나타나고 인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분은 전형적으로 가려움증이 엄청 심한 상태입니다. 자, 피부에 자결감이라든지 화끈거림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 장미색 비강진을 어떻게 우리는 치료해 줘야 되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을 치료한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확 떨어뜨리는 약을 쓰면은 그대로 피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먹자마자 가려움증, 또 발적, 또 통증까지도 진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들은 피부 온도도 낮출 뿐만 아니라 내 몸속 온도까지 낮춥니다. 근데 몸속 온도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 피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증상이 완화되는 걸 느끼면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심부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생명의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온도가 떨어지면 절대로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당연히 지금 항생제라든지 생리통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약을 다 빨리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있다고 항사민 제제나 염증이 있다고 스테로이드 제제까지 복용하는데 이러한 약들도 다 중단해줘야 됩니다. 즉 한약이든 양약이든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약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반대로 오히려 심부 온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겁니다. 피부 온도를 강제적으로 내려버리면 심부 온도까지 동시에 낮아지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생명체가 살기 위한 생존의 법칙 4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반드시 피부 온도 올라간다, 모공 다친다, 땀의 분비 줄어든다,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구진, 윤기성의 구진이 생기는 것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질 때 이 밀어내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돌출, 비대, 팽창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구진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왜 구진이 생기는지, 왜 인슬 각질이 생기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슬 각질은 모공이 장기간 다치게 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마저 줄어들게 되면은 바로 인슬과 각질 비듬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자, 가려움증은 모공이 닫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하는 몸에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되지 않을 때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치료할 때만이 이 장미색 비강진은 최단기간에 치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의 대략적인 증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치료해 줘야죠?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세 가지 대원칙에 준하는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한방에 약물요법,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이 운동요법인데요. 특히 여름철에 이 자꾸 물에서 운동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외로 피부병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물의 전도도는 공기의 거의 2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체온이 금방 떨어지고 신부온도가 금방 내려가고 모공은 닫히고 피부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장미색 비강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제 유튜브 또 장미색 비강진에 또 관련된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추가로 검색해서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